안녕하십니까. 상속증여TV 임생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네. 상속증여TV를 시작하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제가 이제 40년 정도 세무대리 업무를 했는데, 특히 상속증여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상속증여 해설이라는 책도 써서 동료 세무사들에게 강의도 해주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 전문가만 알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상식적인 측면에서 국민들도 좀 알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보급 차원에서 제가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상속증여를 미리 준비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예, 상속증여 업무는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자녀들이 이렇게 미리 좀 나눠주세요. 그 부모한테 얘기하기가 참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부모님들이나 자녀들이 합리적으로 잘 얘기를 하거나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좋은데, 일단은 돈 많은 사람만 이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또 죽을 때 가까이 돼서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희들이 인생을 살면서 세금을 피할 수 없듯이 또한 죽음도 피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속증여를 미리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절세 차원이라든가 분쟁 방지 차원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가족의 가치를 지키고 계승, 승계 발전시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재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하더라도 미리미리 가족들의 어떤 가치와 그런 것들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주실 생각인가요? 오늘은요, 가족 간에 이런 상속을 계획하고 상속 재산이 일정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이런 의식이 없이 그냥 차일피일 미루고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배하거나 상속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이런 계획을 세우지 않아 가지고 가족 간에, 저희들이 보니까 비공식 통계입니다만 70~80%는 국민들이 상속 재산으로 인해서 분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상속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 관계가 단절된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상속증여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예. 결국 형제 관계가 아예 파탄이 났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사례는 이렇습니다. 모친 소유 재산이 한 75억 정도 되는데, 한 10년 전에 똑같이 삼형제에게 10억에 해당되는 가치를 다 형제에게 증여를 했죠. 그런데 차남과 삼남은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두 형제는 다 10억을 다 이렇게 그런데 장남은 주택을 취득을 해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10년 전에 산 주택이 어떻게 역세권에 편입이 돼가지고 이게 한 40억 되다 보니까 형제 간에 이제 보이지 않는 다툼의 시초가 되기도 했는데,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그 다툼의 대상도 아닌데 형제 간에 위화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어떤 식으로 대처했다면 좋았을까요? 먼저 왜 분쟁이 있었는지 그부터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기들은 상속 재산이 지금 한 70억 정도 남아 있는데, 모친께서는 상속 재산을 구분을 해서 대지는 장남, 임대 건물은 차남과 삼남이 갖는 걸로, 그리고 현금 10억 정도 있는 것은 상속세를 내는 걸로, 이렇게 유언처럼, 물론 유언장을 작성을 안 했지만, 형제들이 분쟁이 발생이 된 사유는 동생들이 형님 현재 재산 10년 전에 증여를 받아가지고 10억 증여 받아갖고 산 주택을 현재 시가가 40억이라고 해서 40억을 상속재산에 포함시켜가지고 재산을 나누자. 어떻게 보면 합리적인 안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장남은 그게 뭐 그렇게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있는 재산만 가지고 모친께서 나누란다고 나누면 되지. 그걸 가지고 10년 전에 이렇게 받은 것까지 합쳐서 나눌 건 뭐 있느냐? 그냥 모든 상속 재산을 n분의 1로 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재산 관리 처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고, 또 세무조사 과정에서 그 형님하고 동생들 간에 서로 다른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세금이 더 절세가 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된 그런 사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례에서는 예. 어떤 대안을 제시해 주시나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좀 안타까운 점이요. 그 모친께서 사전에 연장을 작성을 해놓고 그 연장 작성한 대로 상속재산을 뭐 등기분할을 그렇게 하라고 사전에 권면을 하면서 본인이 그 연장 작성한 취지라든가 뭐 장남에 대해서 조금 더 재산이 더 많이 간 부분에 대해서 장남이 그 모친에게 평상시 그 효도 동량 차원에서 동생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모친을 케어해 줬고, 또 그 집안 대소사를 장남이 많이 챙겼으니까 장남에게 그 동생들보다 조금 유류분 청구가 들어올 정도가 되지 않을 정도의 미미한 금액을 장남에게 더 준 부분, 이런 부분을 연장 작성과 동시에 모친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하는데 그걸 안 하는 것이 아쉽고, 또 여기서 하나는 10년 전에 증여받은 부분은 동생들이 똑같이 시가 10억씩 받았는데 장남은 뭐 주택을 사서 그 주택이 시가가 상승했다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하자는 것은 좀 그건 너무나 그 논리적으로 좀 합리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문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은 그 모친께서 평상시 살아오셨던 삶에 가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성실하게 살아야 된다든가 이웃을 섬기라고 하든지 뭐 장학사학이라든지 아니면 부르미토끼라든지, 물론 모친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이라든가 많은 재산을 쓰라는 것은 아니고 모친께서 부르미토끼를 틈틈이 했던 것들을 자녀들에게 잘 뭐 승계돼서 자녀들이 그 상속재산 일부에서든지 아니면 그 본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그 획득한 소득에서 모친께서 원하던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 나감으로 인해서 사회 공익적인 측면을 좀 강하게 이렇게 승계되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그런 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맙습니다.